케어사이드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 동물병원 소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좀 진심으로 듣고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좀 협력 관계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제의 심장약 센터필 시리즈를 출시한 케어사이드 유영국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수의사들이 문제를 삼는 거는 이 센터필 시리즈가 약국 유통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또 약국에 가면 또 케어사이드 약이 좀 많이 깔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일부 수의사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약국을 유통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혹시 계약서 쓰실 때 이렇게 유통을 할 경우에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조항을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계약서상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100% 담보가 되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그런 점에 좀 우려를 하고 있고, 일부 약국이라든지 온라인상에 저희 보조제 등이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센터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우려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센터필은 이제 동물용 의약품이기도 하고 반드시 처방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 동물병원 원장님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수의계와 제약업계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잘 협심을 해 간다면 그 불법적인 유통이라든지 또는 이상한 과정의 노출로 인한 어떤 문제는 없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소분 판매할 수 없도록 그 1000피로 이렇게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네, 요즘 또 맞습니다. 대형 그 창고형 약국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보호자들이 공동 구매를 할 거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수의사 처방이나 이런 모니터링 없이 그렇게 보호자들이 이렇게 막 사 먹어도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없는 약품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약국이라든지 기타 임의의 어떤 처방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포장인 1000대짜리를 출시를 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이 약을 그 투여받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동물병원 우리 소의사님들이 정확하게 어떤 엑스레이나 또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약이 처방이 되어져야 그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효과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심장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의 처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고 또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뇨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크리티컬한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동물병원에서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처방을 해야 되고 그 처방된 결과를 가지고 약이 투여가 된다 하는 점이고, 또한 더불어서 이러한 내용이 다시 말해서 모니터링 하고 나서 처방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보호자에게 숙지되고 전달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원장님들이 먼저 처방할 때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최초에 이 약을 처방할 때 보호자에게 철저한 교육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다국적 기업에서 하는 동물약들도 이제 온라인이나 약국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산 제조사한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따지자면 뭐 국산 제약사라고 해서 뭐 그런 불편함을 뭐 이렇게 제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국산 제약사로서 좀 선도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하고 어떤 원장님들과의 어떤 좀 긴밀한 협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학술적인 측면이라든지 또는 임상적인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한번 원장님들하고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심포지엄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내지는 어떤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도 같이 공유하고 또 긴밀히 협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의 이익이 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분별한 유통 때문에 이제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제 한수약품에 유통권을 넘기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리고 어떤 답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카하 회장님과의 미팅에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끝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없고요. 한수약품을 통해서라도 이런 불법적인 내지는 무분별한 유통이 막아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얼마든지 한수약품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이나 약국 유통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뭔가 이거를 최소한의 장치는 좀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케어사이드 입장에서 이런 장치 같은 거 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과거의 예를 보면 저희가 과거에 바코드를 새로 새긴다든지 내지는 정말 그 제품의 안에 포장재까지 저희가 어떤 숨기는 바코드를 숨기는 작업까지도 다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은 특히나 이 크리티컬한 어떤 심장약이 또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동물병원 내지는 수의가 같이 협력을 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의 효과가 좀 궁금한데요. 이걸 이렇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하면 심장 수술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좋아지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심장 수술을 안 받아도 네. 이 약만으로 뭔가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너무 과장된 말일 수가 있고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심장 수술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약물에 의해서 대부분 심장 질환을 관리를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이 심장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진행 단계에 따라서는 이 약물의 조합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가 모니터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여러 번, 매번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우리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또는 큰 부작용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센터피를 처방할 때 뭐 약값도 있지만 그런 처방료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저희가 처방료를 제시하는 건 조금은 좀 어불성설이고 어차피 저희는 의약품만을 공급을 하고 거기에 조제권은 수의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 조제와 처방에 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모니터링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좀 책정이 돼야 되겠죠, 병원에. 그렇죠. 병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지 또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해야 되고 또는 거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내지는 조제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감안해서 처방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방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저희가 산정해서 드릴 수는 없고 병원마다 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설정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약하고 이뇨제가 합체된 거에 대해서 좀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크리티컬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뇨제라고 하는 것이 수분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해질도 같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일정한 어떤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처방을 다시 받아야 되고 또 그 결과 처방이 제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 그러면 그대로 처방을 해도 되지만 몸의 상태, 체내의 상태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또 처방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뇨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기준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결과를 가지고 처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케어사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동물병원보다는 보호자를 위한 약을 만드는 회사다 이런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25년 전에 이 반려동물 쪽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동물병원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제가 선포를 했었고 물론 지금까지 25년을 달려왔지만 동물병원을 배제하고 저희가 단독으로 사업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떤 동물병원과 협력 관계를 갖고 또 많은 그 협조를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동물병원 원장님 그리고 그다음에 보호자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인 반려동물 모두가
저희의 고객이고 또 모두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 불매 운동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게 좀 실감이 되시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필 판매량은 어떤지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고요. 그런 불매 운동이 왜 발생을 했는지 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왜 생기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뭐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하도록 해야 되고, 또 동물병원과의 어떤 협력 또는 협회를 통해서도 그런 협력 관계를 계속 긴밀하게 구축하고, 제약사와 그 다음에 협회와 같이 공동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런 부분도 좀 뭐 일정 부분 사라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센터필이 동물병원에서 아무 데서나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장질환 진단이 가능한 병원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현재 이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제품을 만드셨나요? 시장 규모로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이제 노령견의 시대에 와 있긴 하지만 반려동물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 사용량도 적은 편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약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이 국내 시장만을 바라보고 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국내 시장만을 본다면 뭐 몇십억이 아마도 100억까지도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 시장을 보고 이 약을 개발해서 이제 글로벌 시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좀 공격적인 해외 공략을 할 예정이고요. 이미 이제 기존의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저희 제품의 초기에 좀 써보신, 사용해보신 원장님들은 굉장히 선호도가 매달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은 원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을, 그러니까 이익이 됐으면 됐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그런 약이라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의사님들한테 이런 최근에 이런 우려나 이런 걸 불식시킬 수 있는 좀 약속 몇 가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저희 회사는 이제 일례로 저희가 이제 대한수의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수의사 방역 현재 시상을 하고 있고, 우리 동물병원 협회와도 같은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 동물병원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한 금액을 저희가 찬조를 해서라도 같은 업계와 또 동물병원 업계가 같이 이 공동의 어떤 그 목적을 위한다면 그런 쪽에 좀 더 그 강화를 해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싶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조금 이전까지는 좀 그 미흡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 어떤 학술적인 지원이라든지 또는 임상학적인 어떤 지원들이 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활동을 좀 더 앞으로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케어사이드 대표님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온라인 유통이나 약국 유통이 사실은 케어사이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수익에 고질적으로 있는 문제인데, 이거는 뭐 법적으로든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는 수의계가 다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들으시고 센터필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드리면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유영국 대표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